기말고사에 자주 출제되었던, 그래서 이번에도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문항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3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 이 녀석이 x축과 안 만나거나 x축과 만날 거면 이중 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얘는 3차식이에요. 3차 함수는 직선과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1차 함수, 3차 함수는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프도 그렇고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다시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으면 직선과, 근데 만약에 직선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여기서 크로스하게 되잖아요. 크로스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분 불가가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이 직선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 돼요. 대칭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버리면 3중근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3중근이 되면서 미분 가능하다. 즉 직선과 3차 함수로 표현된 절대값 안으로, 절대값 안에 어떤 3차 함수와 직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처럼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직선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즉 대칭의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에서의 접선이 이 직선 역할이 돼야 된다. 다시요. 이 3차 함수의 대칭의 중심에서의 접선이 얘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뭐 LX였다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했다시피, 그럼 둘 빼기 함수를 만들어요. 빼기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얘기죠. 그 접점을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하고 이름은 뭐로 정할까? 이름은 이렇게 정할게요. 이 이름은 라지 fx다. 라지 fx는 지금 뭐냐면 fx 빼기, 자 얘인데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제에서 gx는 이 라지 함수의 절대값인 거다. 절대값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제가 써놨다시피 gx는 이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라지 fx의 절대값을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간 이 녀석이 올라가줘야겠네요. 올라가줘. 그림이 이렇게 해서 내려갈 놈이 올라가줘야 된다. 이게 gx가 됩니다. 이게 gx가 돼요. 얘는 gx다. 그리고 수식으로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긴 알파고요. 이게 gx예요.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g 도함수 1이 3이랍니다. 그러면 접선의 길이가 지금 x, 이 1이라는 게 알파의 왼쪽에 있었으면 접선의 길이가 음수였을 텐데 접선의 길이가 양수인 걸 보니까, 그러면 1이라는 지점은 여기에 있겠구나. 그러면서 지도함수 1을 하려면 지금 내려간 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내려갔던 게 올라간 거니까 g 도함수 x를 할 때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g 도함수 1을 하면 3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에서 3을 준 겁니다. 3이라고 써있죠. 이걸 만족하는 이런 상황에서 알파는 0이 됐죠. 따라서 gx라는 녀석은 뭐 완성이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fx를 찾았다는 것에서 의미를 부여해야죠. 여기죠. 요거를 갖고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얘기는 fx 빼기 fx라는 거죠. 이거를 이름을 누구로 잡을까? 뭐 gx라고 한다면 이게 항상 0 이하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프적으로 추론을 해본다면 뭐 이런 얘기겠죠. 대략적으로. 물론 뭐 아예 이래도 되는데, 만약 x축과 만났다면 짝수 중근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중근이거나 4중근이 돼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다 쓸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단일근이면 뚫고 올라가 버리겠죠.
혹은 3중근이면 또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축 위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일근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중복근이어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이걸 강조했냐면 이게 x-1의 fx예요. 그리고 fx는 이제 뭐 요런 애죠. 이게 f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얘가 x-1을 갖지 않으면 올라가 버려요. 혹은 얘가 x-1의 세제곱이 되지도 않지만 뭐 제곱 x-1의 제곱 같은 거 나오면 여기 1승이기 때문에 관통해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x-1 하나 갖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식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x면은 뭐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여기는 x-1을 더 이상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얘가 뭐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할 수도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어찌되었든 이 수식이 x-1을 하나 가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근을 x-1의 제곱을 만들어라. 그래야 관통 안 하고 항상 쭉 아래쪽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어야 한다.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이 되어야 얘가 x-1을 하나 가지면서 그래서 축 위로 올라가지 않고 축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항상 0 이하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한 2년 전인가 어느 학교 내신 기출로 봤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겉보기와 다르게 꽤 괜찮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문제처럼 보이죠. 근데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x3승의 계수가 없습니다. x3승의 계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직선식을 안 줬어요. 근데 직선식을 안 주고도 이 4차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직선식을 안 줬어요. 접한다는 사실 하나밖에 안 줬고 근데 x는 등계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에서 이제 빼기 함수를 생각하는 건데요. 자, 3차함수, 4차함수 그리고 뭐 l, 뭐 l이라고 합시다. 그럼 둘을 빼요. 둘을 빼게 되면 이제 뺐을 때 접점 알파 베타라고 잡고 그림을 이런 식으로 줍시다. 이런 식으로 줘요. 얘도 뭐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이런 녀석이 저렇게 됐다. 그래서 그 이름을 라지 fx라고 합시다. fx에서 직선식을 뺐다 이거예요. 직선식을 뺐어요. 근데 어쨌든 최고점에서 1이니까 뭐 일단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어차피 제곱식이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제곱해도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곱했다는 얘기죠. 제가 굳이 이렇게 다 쓰는 이유는 이 수식에는 x4승의 2x제곱의 블라블라로서 x3승이 없습니다. x3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곱한 x3승 이게 사라져야 돼요.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원점이고 x 그리고 여기 오른쪽 부분 양수 k라고 잡으면 오른쪽 부분 양수 k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k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수식을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개했을 때 x 4승의 2 x제곱 k제곱 블라블라 그러면 k제곱이 1이 되니까 k가 1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1인 것도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써서 결국 얘를 제곱했다는 얘기인데 x 4승의 2x제곱에 더하기 1. 아 그러면 지금 이제 나머지 한번 다 써봅시다. fx가 여기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었으니까 직선식이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직선이 마이너스 2x, 보시면 여기가 빼기 2x니까 이렇게 해서 없애주는 거죠. 직선을. 일체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선이 뭐였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직선식은 얘고 이 식은 얘다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적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도 내신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